다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전체적으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현재 실시간 선물의 상황은 약 한 0.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22, 익스트림 피어를 한번 보여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익스트림 피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나 이때 주식이 가장 많이 탐욕에 휩싸여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적으로 길게 끌고 갈 물량은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될 물량이지 길게 끌고 가긴다고 하면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나 이때 매수한 물량들은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음전이 됩니다. 그러나 피어나 익스트림 피어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돼요. 상당히 힘들죠. 그러나 피어나 익스트림 피어 때 매수한 물량들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반드시 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매수 매도가 잦으신 분, 사자마자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 때 매수를 하고 짧게 끊고 먹는 매매를 해야 되지만 느긋하게 긴 시계열을 두고 매수를 하실 분은 오히려 이때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으고 모은 물량들이 나중에 양전이 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러한 정방향, 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한다. 정방향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과연 현재의 가격이 싼 것이냐, 그것을 보려면 푸드앤콜 옵션을 봐야 됩니다. 푸드앤콜 옵션 같은 경우는 현재 0.69, 현재의 가격이 싸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푸드앤콜 옵션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움찔한다. 데드캣 바운스. 현재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데드캣 바운스. US100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검정색 지지선까지는 내려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엔캐리 청산 때부터 이어져 온 이 파란색 지지선이 확실하게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검정색 지지선은 작년 10월 달부터 이어져 온 하방의 지지선.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파란색 지지선까지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파란색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약 한 3% 정도 남았는데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히 좀 나스닥의 상승장이 끝났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지선에서는 한 번쯤은 반등해주는 게 지수다. 반등을 반드시 오늘 밤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TQ도 중요한 지지선에 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졌으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다시 이 저항선으로 바뀐 이 검정색 선 다시 한번 오르더라도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제가 말하고도 약간 씁쓸한데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차트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주봉상으로 봤을 시 아직도 21년 고점 위에요. 그리고 아직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빨간색 선이 약간 410달러 부근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스닥의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야겠죠. 테슬라를 장투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선 408달러에서 한 10달러 부근을 지지선으로 삼고 스탑로스를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내리진 않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 주봉으로 봤을 시 왼쪽 어깨 머리가 나온 거고요. 이제 내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갈 수가 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년을 마지막으로 장투, 물론 1배 ETF는 장투를 여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3배 또는 2배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레버리지로 장투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5년에는 스윙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금일은 10시 반에 PCE 발표가 있는데 노무라는 현재 PCE를 0.1로 예상하고 있다. 예측은 0.2인데 노무라는 지금 외와서 생각하는 건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증권사다. 0.1이 나온다고 하면 나스닥의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것이지만 오히려 높은 0.3으로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나스닥은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다. PC가 오늘 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코인으로 넘어가서 USDT는 현재 볼린저를 뚫고 나갔다. 상당히 단기적인 좀 USDT의 급등으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97K 정도. 여전히 뭐 비트코인은 현재까지는 그다지 평온합니다. 평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의 구간에서 매수한 자들만 상당히 좀 고통받고 있지만 급등의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수익금이 깎이고 있는 게 상당히 슬플 뿐이지 비트코인은 뭐 크게 아직까지도 뭐 별다른 이상은 없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죠.
빨간색 그리고 상방의 빨간색 이 채널을 이탈하자마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 지켜줘야 될 이 검정색 선 이탈을 하였고요.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가 않은 건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지지선은 현재 무려 한 6% 정도의 브레이크 선이 있다. 상당히 큰 수치죠. 그나마 6%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목균형표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만약에 무너진다 하면 일목균형표까지 이탈한다고 하면 근본 알트코인의 장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무리하게 물을 타진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그러나 스토캐스틱은 이제 과매도의 상태, 스토캐스틱의 과매도의 상황이 끝나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 이때도 스토캐스틱 과매도가 끝나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잖아요. 현재 저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익권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물을 타기보다는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미련하게 끝까지 물 타고 그러진 않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더 높게 사더라도 나중에 진입하는 게 낫다.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오늘 밤 PC 그리고 PC 이후에 장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의 주봉으로 봤을 시 추세가 깨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현재의 자리가, 나스닥의 현재 하락하고 있는 자리가 오히려 7월 달에 엄청난 폭등장의 가격보다 높다. 이게 지금 팩트거든요. TQ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괴리율의 상황으로 현재 7월 달의 고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7월 달 고점 언저리 가격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끝난 거라고 패닉셀에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멀리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완전히 차트가 하방으로 무너져 내리면 매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진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에서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뉴스는 주식이 올라가면 더 매수하라고 부추기고요. 주식이 내려가면 위험하다, 더 매도하라고 부추깁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온갖 악재를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고요. 하나하나 쟁여놨다가 그때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겁에 질려서 그때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반복이 투자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현재 추가 매수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을 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